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 미증시의 경우에는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등장하면서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분위기를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분위기는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눈여겨볼 섹터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을 해서 6월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처음 선보이겠다고 강조를 했고 옵트론텍의 경우에도 공급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개별 이슈인 건지 아니면 자율주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개별적인 이슈로 보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견된 실적 부진이긴 했는데 그나마도 가이던스보다 더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급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반등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자율주행 회사로서 렌즈 공급 소액씩 나오면서 또 반사이익 중국과의 반사이익 기대감까지 더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지금 부각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모멘텀을 좀 많이 받은 SOS랩은 오히려 조금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피런티어도 이제 테슬라 향 가장 노출도가 높은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탄력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전반이 동반한 상승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패권 전쟁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6월에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감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처럼 또 연기가 될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 시간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만큼 좀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자율주행주들을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찰을 해봐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다시금 올라와 줄 수 있는 섹터로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섹터로 자율주행 쪽을 점검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신재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어제 시장에서도 탄소포집, 태양광,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관세 폭탄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반사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니슨,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잘 올라오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기회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지금 발언과 함께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오늘은 특히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 육성 정책 발언을 하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태양광 쪽은 그래도 역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광이 그래도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원도 일부에 국한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태양광 풍력만큼의 탄력은 없지만 그래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우리 아주 뜨거웠던 게 탄소 포집 관련주였는데요. 상한가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가부터 급락하는 종목들도 다소 좀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다면은 이러한 정책적인 테마주들도 이게 연속성보다는 단기적으로 끝내는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변동성 큽니다.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짧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만 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호흡보다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신재생 에너지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력 설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경쟁에 있어서 전력망이 필수라는 점 부각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리포트 잘 나오고 있는데 세명전기는 장중 상한가, 대원전선도 오늘 20%대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한 쪽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지금 담아가야 될 때일까요? 일단 사실 전력기기 대표 회사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나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에서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9%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전력 설비 회사들보다도 오히려 오늘은 중소형, 약간 좀 과거에도 여러 가지 테마에 같이 엮이면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책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정책의 수요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좀 유화적인 그런 완화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이런 원자재 가격도 일정 수준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센티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쪽 또한 물론 변동성은 있겠으나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전력 설비 쪽도 충분한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수는요? 예, 저도 오늘 그래서 공략주가 이제 원자재 가격, 이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구산업입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리고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에 구리 가격 동향을 보면은 주가가 구리 가격이 상당히 좋았을 때가 실적이 좋았던 그런 흐름을 여실히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과 연동된 이런 실적 흐름이 상당히 좀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최근에 그 톤당 $10,000가 넘었던 그 돈 가격이 최근에 한 14%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같은 기간에 주가가 한 30% 이상 급락을 또 했었습니다. 이구산업이. 그러다가 최근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특히 이 회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전장향 60% 이상이 전장향 매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일단 전장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관련한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이구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쪽으로 이구산업 꼽아주셨는데 지금 4,430원 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은? 예,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것이 뭐 V자 반등까지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00원 정도 그 이전에 급등 이전의 수준까지를 1차적인 목표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이구산업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D&D 파마텍 비만 치료 관련해서 오늘 6만 원 넘겼고 목표가 달성 나왔고요. 3빌리언은 상승률 38%,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D&D 파마텍부터 살펴볼까요? 예, D&D 파마텍은 제가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뭐 펩트론을 비롯한 이 비만 업체들 다시 한번 또다시 신고가 행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예전에 기대했었던 것처럼 이제 펩트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벤트 기대감도 있고, 특히나 그럴수록 이 메쉬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동시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하고 있는 D&D 파마텍의 가치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일단 7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지속해서 홀딩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화시스템. 오늘 장중 5%대 급등까지 나왔는데 지난번에 신고가였던 43,400원까지 홀딩해 나갈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물론 방산 쪽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5월 14일 MSCI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준 시총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총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다 거기에 따른 또 연결된 또 동반된 수주 가능성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세, 특히나 MSCI 편입되면은 지분율, 외국인 지분 최소한 2, 3%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반등도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부터 계속해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셔서 지금도 하다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 방송 중에 있고요.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또 다시 이제 50분부터 또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뭐 오늘 역시 뭐 종목입니다. 역시 뭐 지수가 그래도 나름의 이제 초반에 음봉을 딛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섹터를 중심으로 좀 공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뭐 일단 그래도 매수하기 좋은 날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오늘날 제 갈 길 갈 수 있는 종목까지 골라주신다고 하니까 무방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